이번 강좌에서는 구조체를 사용하기 위한 실습을 진행합니다. 2차원 좌표상에서 한 점은 x와 y의 좌표값으로 표현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점을 표현하는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그 안에 x와 y를 담아서 포인트 구조체로 좌표값을 처리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x와 y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포인트라는 구조체 변수 하나로 처리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의 예만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해볼 텐데요. 먼저 2차원 좌표의 점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x축 좌표와 x축 데이터와 y축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소스 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좌표값 3,4 x3 y4 x값 y값 좌표값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오른쪽에 소스 코드를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먼저 윗부분에 3라인부터 6라인까지가 뭐예요? 구조체를 선언한 거예요. 아직 구조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와플 기계만 만든 거예요. 찍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찍어내기 위한 구조체. 이름은 포인트이고 이 안에는 정수 x값과 정수 y값을 가지고 있는 구조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구조체를 제가 두 개를 이제 와플 틀에다가 집어넣고 찍어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스트럭트 포인트 했죠. 스트럭트 포인트하고 p1, p2 두 개를 선언했습니다. 두 개를 선언했는데 p1은 제가 초기 값을 줬고요. p2는 초기 값을 주지 않았어요. 초기 값을 어떻게 주느냐, 이런 식으로 정수 두 개니까 콤마 구분해서 주면 됩니다. 이 선언된 순서대로 줘야 돼요. 아까 만약에 캐릭터 네임 이런 식으로 스트럭트 스튜던트였다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 나이 주고 여기다가 문자열 줘야 되겠죠. 홍길동 문자열 배웠죠? 리터럴 쌍따옴표로 하고 홍길동 이렇게 초기화 해주면 되고, 초기화 해주지 않은 거는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P1은 10과 20으로 초기화를 해줬고 P2는 초기화를 해주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printf가 두 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P1의 멤버 변수 x, y의 값이라고 그랬죠. P1의 멤버 변수 x, y의 값 몇이 찍히겠어요? 10과 20이 찍히겠죠. 자, 이럴 때 보면 %d 했는데 이 부분을 잘 봐요. 지금 박스 쳐놓은 부분을, 저 박스 쳐놓은 부분을 잘 보면 먼저 어떻게 접근을 했죠? P1, 이름은 P1인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멤버가 X와 Y가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 P1하고 점을 찍습니다. 배열은 어떻게 했어요? 배열은 인덱스 가지고 접근을 했죠? 0번째 방, 1번째 방. 그런데 구조체는 인덱스가 아니죠. 구조체 안에 멤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P1이 가지고 있는 X의 값, P1이 가지고 있는 Y의 값 몇이 되겠어요? 10과 20이 되겠죠. P2는 초기화 안 했죠. 초기화 0으로 초기화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따 실행시켜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P1의 X가 가지고 있는 값이 되겠죠. 그게 %D에 들어가듯이 이쪽 14번 라인과 15번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30을 P2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X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게 되겠죠. 이거는 45를 P2가 가지고 있는 Y의 값에 집어넣어라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는 거고,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점, 이 다트 연산자로 멤버에 접근한다. 구조체의 멤버에 접근한다. 이름은 하나로 관리한다. P1.x, P2.x 이렇게 P1이 x와 y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보면 문법은 간단합니다. 문법은 어렵지 않아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한번. 그래서 구조체의 멤버 변수 접근 방법은 이렇게 되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printf 두 줄은 10, 20, 0, 0이 나왔죠.
초기화 안 했으니까 0, 0이 나오고 여긴 초기화 했으니까 10, 20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P2에 30과 45 X하고 Y에 넣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printf에서는 첫 번째 거는 똑같고 두 번째 거의 값이 30과 45로 바뀌었죠. 자, 구조체는 기본적인 개념과 활용 방법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조금씩 확대하면서 설명하고 실습하는 방향으로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실습으로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뭘 만들어 보자? 함수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어요. 이제 함수 만들어서 해결할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계산하죠? 공식, 디스턴스 뒤에 아래 여기 공식이 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거 이렇게 직각삼각형 개념으로 이렇게 빼서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요 공식을 가지고 실습. 아까 앞에서 나온 코드, 그 다음에 이거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좌표값 x, y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트럭트 구조체 이름은 포인터, 태그는 포인트라고 하고요. 반드시 뒤에다가 세미콜론 찍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미콜론 먼저 찍읍시다. 세미콜론 찍고 이 안에는 x와 y 좌표값을 담는다 라고 해가지고 인티저 x, 인티저 y라고 하면, 자, 이렇게 13번째 라인부터 10번째 라인까지 이렇게 하면 구조체가 하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틀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컴파일러한테 야, 이런 구조체가 있으니까 내가 선언하면 만들어줘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제 메인에서 필요한 곳에 점 좌표 값을 저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만들어야 되겠죠. 와플 찍어내듯이 만드는 게 스트럭트 스트럭트 포인트를 만들자.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P1 이라고 하고, 초기화 시켜줄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괄호 중괄호로 열고 10, 20 이렇게 하면 x에 10, y에 20이 들어가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하게 되면 0으로 초기화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출력은 P1에 그럼 P1에 X와 Y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P1에 X에 접근하고 싶으면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값을 바꿔주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20 집어넣으면 되고, 20으로만 바꿔볼게요. 여기 P1. 그리고 P2에 X 값을 바꾸고 싶다. 30으로. Y 값은 40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출력할 때 반대로 이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을 알고 싶으면 이제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출력하거나 그냥 출력하는 거 한 줄로 작성을 해봅시다. printf 써서 p1.x는 %d, p1.y는 %d 하고 한 줄 내리고요. 첫 번째 %d에는 p1의 x, 두 번째는 p1의 y가 찍히게. 자, 이렇게 p1의가 되겠어요. p1의 x, p1의 y. 마찬가지로 한 줄 더. 이번에는 p2 x, p2 y. 자, 이렇게 하면 이 점, 이걸로 접근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앞에 구조체의 멤버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집어넣을 때 여기는 이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던 PPT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20, 20. P1은 20, 20이고 P2는 30, P2의 Y는 40.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PT에서 뭐 해보자고 그랬죠?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죠. 두 점은 이제 우리가 P1하고 P2가 있어요. 그런데 두 점이 P1, P2뿐만이 아니라 어떤 두 점이든 내가 두 좌표 정보를 두 개를 받으면 그 좌표 정보 두 개를 가지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알려주겠다라는 함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함수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함수 이름은 뭐 D 해도 되고 distance라고 해봅시다. 그냥 dist라고만 할게요. 거리를 구하자. 거리를 구하는 함수인데 이 거리를 구하는 함수인데 이 거리를 구하려면 점 두 개의 정보를 받아야 거리를 계산해 주겠죠. 그래서 점 두 개의 정보를 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struct 포인트형 x하고 이름을 헷갈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P1이라고 똑같이 합시다. P1, P2 라고 하면 이 구조체형 두 개 나한테 주면 내가 이 구조체 정보를 여기서 계산을 해서 뭐 해주겠다? 거리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환형의 거리, 루트 값 씌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인티저형이 아니라 더블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더블형으로 내가 반환해 주겠다. 즉 함수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했지만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게 함수의 헤더라고 했죠. 이 함수의 헤더, 함수의 이름은 dist이고 이 dist가 호출될 때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구조체 정보 두 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구조체 정보 두 개를 받아서 P1과 P2에 집어넣고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뭐만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함수만 보라고 그랬죠? 이 함수만 보면 돼요. 다 한 다음에 결과값을 리턴, 더블형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하면 돼요? 계산하면 돼요. 이제 계산. 이 안에 좌표값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좌표값 계산은 어떻게 한다? 더블, 디스턴스. 어떻게 계산을 해요? 디스턴스는 x1 빼기 x2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 제곱 하면 되겠죠. 1에서 2를 빼나 2에서 1을 빼나 제곱하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레어하게 그냥 풀로 짜보면 어떻게 돼요? P2에 x에서 뭘 빼요? P2에 P1에 x를 빼는 거죠. 이거를 제곱해야 되니까 몇 번 곱해요? 두 번 곱해요. 두 번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P2에 y에서 뭘 뺀? P2에 P1에 y를 뺀 값을 또 두 번 곱하는 거죠. 이걸 또 두 번 곱해요. 자, 여러분들이 연산자 우선순위 헷갈리면 괄호 쳐주면 되죠.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요. 끝났어. 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디스턴스에다가 루트 씌워야 되겠죠. 거리니까. 즉 이 값에 루트를 씌워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루트 씌우려면 계산하려면 루트 계산하는 거 소스 코드로 짜기 어렵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이것도 이미 만들어져 있죠. 제곱하는 함수 뭐가 있어요? 수학 함수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매스 라이브러리에 보면 제곱근 구하는 함수 파워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함수를 써볼게요. 이렇게 안 쓰고 먼저 파워 함수를 써봅시다. POW 함수예요. POW 함수에서 5, 2 주면 5의 2승을 구해줍니다. 5의 2승을 구해줘요.
우리는 몇에 몇 승을 구해야 돼요? 이거에 P2에서 P2.x에서 P1.x 뺀 거를 몇 번 제곱해야 돼요? 두 번 제곱해야 돼. 제곱해야 되죠. 두 번 곱해야 되죠. 자, 더하기.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P2.x가 아니라 y가 되겠죠. P1의 y. 자, 이렇게 하면 P2.y에서 P1의 y, 그러니까 두 점 사이를 y 값을 빼고 그 값을 몇 번? 두 번. 그러니까 제곱하는 거죠. 두 번 곱하는 거. 더하죠. 자, 이 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 루트를 씌워줘야 되죠, 루트. 루트 씌워주는, 루트 값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루트 값 계산해주는 함수는 sqrt라는 함수예요. 스퀘어 루트의 약자입니다. 스퀘어 루트. 그래서 루트 값을 씌워준다. 여기다 즉 4 이렇게 하면 4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몇을 준다? 2라고 주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sqrt에 뭘 루트를 씌워야 될까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값이 무슨 값이에요? 이 값이죠. 이 값에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변수 만들어서 다 따로따로 길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줄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나한테 주는 값이 뭐다? 디스턴스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P2.x에서 P1.x를 뺀 거를 제곱한 거 더하기 P2.y에서 P1.y를 뺀 값을 제곱한 거 더해서 sqrt 루트를 씌워서 그 결과값을 나에게 준다. 디스턴스에다가.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거리 구했네? 그럼 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함수 만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거리 구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 때 제가 다른 데 아무것도 안 봤죠. 여러분들 매스 함수는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래서 파워 함수와 sqrt 함수를 썼어요, 그냥. 그래서 거리 구해서 리턴 했습니다. 만들 때는 오롯이 이 함수 만드는 것만 고민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죠, 만든 거를. 자, 여기서 메인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아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P1과 P2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거리 구할 게 아니라 거리 구하는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 구하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좀 전에 만든 dist를 호출해 주고 여기에서 거리 구할 점 P1과 P2를 주면 되겠죠. 그냥 주면 돼요. 그럼 얘가 호출이 되면 이리 와서 이 P1에 여기 P1의 값이 들어가고 이 P2에 여기 P2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하겠죠. 리턴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돼. 변수. 어떤 변수 쓸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더블 D라고 그냥 디스턴스 D에다 받아요. 갔다 오면 이 함수가 리턴한 값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이 D에 들어가겠죠. 이 D를 출력을 해보면 distance of P1, P2는 W형이니까 LF 써야 되겠죠. 그리고 D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현재 한번 다시 출력을 시켜도 20과 20, 20,20 그리고 30,40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20,20과 30,40 사이에 거리는 22.36이라는 거리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더 간단하게도 할 수 있어요. 이 변수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디스턴스 필요 없고요. 그냥 한 줄로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도. 그냥 리턴 해라. 계산해서 리턴 해버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D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 뒤에서 D 가지고 뭘 할 게 아니라 그냥 거리를 출력만 하고 싶으면 D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리턴한 값을 출력해라 하면 되겠죠. 그냥 얘가 리턴한 값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갔다 오면. 출력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구조체를 활용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함수 전달 방식이 여러분들 콜 바이 밸류가 있고, 콜 바이 밸류인데 포인터 전달할 때는 주소값을 전달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구조체를 그럼 함수로 전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론적인 내용 조금 더 하고 이것보다 좀 더 심화된 실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좌표상에서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기본적으로 구조체를 선언하고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강좌에서 이 구조체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